이번에는 석촌동 고북문 시리즈 네 번째 녹화입니다. 네 번째 녹화로 주제를 한국어의 형성으로 잡아봤습니다. 한국어 형성이라고 언어학적인 면을 다루는데 역사와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어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제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기술하고 합니다. 현재 한국어 사용 인구는 한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프랑스어 사용 인구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어 사용 인구를 추격 중인데 이대로 가면은 아마 몇 년 안에 독일어 사용 인구도 우리가 한국어 사용 인구가 추격할 것이라고 앞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 표준어가 뭡니까? 한강유형 언어입니다. 서울, 경기요. 조금 더 확장하면 황해도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중부의 언어가 표준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한국의 표준어가 언제 어떤 집단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형성이 됐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한국어에 대해서 무슨 우랄 알타이어니 무슨 퉁구스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어를 무슨 북쪽의 부여와 남쪽의 한어의 두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한이 뭡니까? 한이 백제요. 백제는 부여의 별종입니다. 그래서 한어가 곧 부여예요. 이건 고대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신 말씀 같은데 아마 삼국지 동이전에 나와 있는 그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제일 큰 세력이고 남쪽에서는 한이 제일 큰 세력이라 아마 그걸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누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표준어의 기본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내용인데 한국어를 보기 전에 세계 3대 언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계 3대 언어라면 영어, 게르만의 변방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건 라틴어 변방어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어, 그 만다린이라고 하는 중국인의 6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세 개가 오늘날 세계 3대 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가 오늘날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영어입니다. 미국 영어는 언제 기본 구조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미국 영어는 18세기 영국 영어가 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온 영국 이주민들의 언어가 기본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계속 진화해 오는 겁니다. 진화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영국을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데 대략 2500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이제 브리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후에 켈틱, 우리가 셀틱이라고 하는데 켈틱이라는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 옵니다. 켈틱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프스 산맥 부근에 살던 게르만의 한 계파가 아닌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키타이에 밀려가지고 동유럽 쪽에서 서유럽 쪽으로 그 이주 확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켈틱인들이 이 영국 섬 브리튼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그들의 언어가 이제 영국의 언어로 쓰이게 됐어요. 그러다 BC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정복을 해요. 브리튼을 정복하면서 로마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로마 언어가 다시 지배 언어가 되게 됩니다. 그 켈틱 언어에 로마 언어가 이제 섞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언어가 오늘날 영어의 기본 구조를 결정합니다. 영어 기본 구조는 5세기입니다. 5세기에
훈족의 이동에 가지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데 그 북해 부근 그럼 어디냐면 지금의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독일 북부 북해 연안에 살던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브리튼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 브리튼 섬을 정복을 하고 앵글로족과 섹슨족 우리가 합해가지고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브리튼 섬의 주요 언어가 되게 됩니다. 한 그 500년 정도 이들의 언어가 이 영국의 주요 언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시대의 구분을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통 유럽사의 중세는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15세기 동로마 제국 멸망할 때까지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서로마 제국 멸망은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훈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훈족 이주가 결국 게르만 대이동을 촉발시켜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온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시대 구분은 아시아 대륙과의 접촉을 기준으로 고대, 중세, 근대가 나누게 됩니다. 그 중세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앞의 절반은 영국에서 앵글로색슨어가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게르만족의 한 일파이던 바이킹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서부에 살던 노르만족들이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지배층이 됩니다. 영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언어가 이제 먼저 와 있던 앵글로색슨 언어의 위에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층 언어인 앵글로색슨이 가진 기본 구도는 유지가 됐어요. 그 기본 구도가 유지가 돼가지고 영국영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요약하면 영어라는 것은 게르만 언어의 변방어. 게르만은 변방어가 이제 그 영어인데 이 영국이 전 세계로 해양을 통해서 확산해 가면서 그 영어가 세계의 중심어가 됐다는 겁니다. 스페인어도 비슷해요. 스페인어도 원래 라틴어, 고대 로마어로 라틴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의 한 변방 언어였습니다. 중심어가 아니고 그 라틴어의 변방 언어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이 근대 바다로 일찍 나가가지고 세계화하면서 스페인어가 이제 세계의 중심어 3대 언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스페인어나 다 그 변방어이세요. 중심어가 아니고 변방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어는 이제 조금 달라요.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공용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지역이 다 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음 문자가 불가능해요. 소리 글자가 불가능하고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한자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됐어요. 만약에 중국의 이 춘추 전국시대에도 다수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으면은 한자 대신에 그 소리 글자가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역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 글자는 안 되고 뜻 글자로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한 것이 오늘날의 한자입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 전환 후한 때 어떻게 되냐면 중국 중심이 아니고 서부 변방어가 이제 중심어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10% 이상이 쓰는 이제 언어가 등장을 한 걸로 봐요. 전환시대와 후한시대. 그러면서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고 한 30% 정도가 쓰는 언어가 됐고, 그 명나라, 근대 명나라 때에 와서 과반수가 한 50% 사용하는 이제 언어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심이 서부에서 남부로, 남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이주했지만은 그러면서 북방민족 이주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 중국의 북경어, 만다린과는 많이 다르고 그 한자 발음은 광동어를 비롯한 중국의 동남부 언어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북경어는 이 중국의 그 원래 변방어였다는 겁니다. 서부 변방어가 성장해서 지금의 중국어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그 뭐냐면 5세기에 백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 80년 정도 일본으로 천도해요. 백제 정부가. 무슨 백제 정부가 천도를 합니까? 백제라는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한 변한 진안으로 이루어졌고 수도가 웅진이던 백제, 칠지도도 보내고 여구왕, 여휘왕, 부여시가 왕족인 진왕 백제가 있었고, 그 백제가 마한, 진안, 변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제 중에서도 마한 중에서도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한강유역에서도 소국 하나가 삼국사기의 백제입니다. 그게 달라요. 백제와 삼국사기의 백제는 다릅니다. 그 삼국사기의 백제가 쓰던 언어가 오늘날 한국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제 말고 웅진에 있던 백제, 마한, 진안, 변환으로 이루어진 백제가 5세기에 약 80년 동안 외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때 이주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언어가 오늘날 일본어의 기본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계속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아시아 대륙에서 수많은 이민이 오는데 오늘날 한국 표준어를 만든 것은 석촌동 고분군 집단으로 봅니다. 3세기 즈음이에요. 3세기 전반기에 요하위역, 오늘날 중국의 행정구역은 요령성입니다. 요령성에서 한반도 중부로 이주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오늘날 한국의 표준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하위역이란 건 뭐냐면 고구려 변방입니다.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 변방어가 한반도로 이주하면 중심으로 이주하면서 오늘날 한국어로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만일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고 7세기든 8세기든 수도를 한강유역으로 옮겼다면, 수도를 서울이나 어디 한강유역으로 옮겼다면 아마 신라어 중심으로 한국어 표준어가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고분군 그룹이 3세기 이주민입니다. 요령성에서 요하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전 3세기 그 석촌동 고분군 그룹이 한국어 표준을 만들었다고 봐요. 석촌동 고분군 그룹은 한국어만 만든 게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석촌동 고분군 그룹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만들게 되는가, 이것이 또 다음에 녹화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요령성에서 한반도 중부로 이주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서에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하위역에서 한강유역이 줍니다. 처음에 뭐냐면 BC 3세기에 그 요하위역에 있던 요서에 있던 준왕의 조선이 연나라 쪽에서 온 위만 집단에게 밀려납니다. 위만 집단에 밀려가지고 BC 3세기에 한반도 북부인 대동강유역으로 이주해요. 이게 바로 그 준왕 조선입니다. 그런데 준왕 조선이 다시 BC 2세기, 1세기 들어가면서 한강유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서의 낙랑지대에 그 낙랑군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낙랑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이주해가지고 한반도 북부로 이주하니까 그 연쇄 반응에 의해서 먼저 와 있던 준왕의 조선이 한강유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준왕의 조선은 금강유역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요서에서 바레만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한테 망해됩니다.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됐고, 낙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랑도 요하위역, 요서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주를 하는데, 이 BC 1세기에 그 몽골 초원에서 박씨 집단이 남하하게 됩니다. 그 낙랑을 통과해서 남하하게 되는데, 그때 박씨 집단, 서라벌이죠. 서라벌을 따라서 한강 중부로 들어오게 돼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초기에 박격거세, 남해왕, 유리왕 중에 낙랑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BC 1세기에 이제 고구려를 따라온 사람들이 요하를 따라서 남아에 발해만까지 와요. 그러다 말갈과 낭랑에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이주가 됩니다. 아산만으로 이주해가지고 형인 비류 집단은 남고 동생인 온조 집단이 한강유역으로 북상해요. 북상하는데 그때 역시 노아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미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3세기 초에 있던 요동에 대방군이 설치되니까 대방 지역에 대방인들이 한반도로 이주하는 거, 중부로 황해도, 경기도로 이주한 게 바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석촌동 고분구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기본 표준을 만드는 거죠. 이후에도 계속 이민을 하지만은 한국의 기본 구조는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하유역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민 온 건 없느냐? 낙동강유역으로도 이민을 합니다. 3세기 중반에 요하유역에서 낙동강유역으로도 이제 이민이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석촌동 고분 끝나면 대성동 고분을 하고, 그때 이제 미추이사금을 하는데, 그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잠깐만 한마디 첨구를 하고 나면 245년에 위나라 관구검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북경에서 출발한 군대가 요서를 통과할 때, 요서에서 요동으로 요하유역을 통과할 때 낭랑태수와 대방태수가 낭랑군과 대방군의 군대를 이끌고 합류해요. 그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그 낭랑태수와 대방태수가 데리고 온 낭랑군 군대가 어느 지역의 군대입니까? 당연히 낭랑과 대방 지역 군대겠죠. 낭랑군, 대방군. 그것이 요하유역 군대입니다. 요하유역에 있던 낭랑군과 대방군 군대를 이끌고 와요. 낙이 헐거지만, 아니 그 낭랑군 군대와 대방군 군대가 평안도로 황해도에서 왔는지 요하유역에서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텐데, 그건 고고학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요하유역에서 낭랑군 군대와 대방군 군대가 쓰던 유물이, 위나라 관구검 군대의 유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낙동강역에서 나와요. 김해 대성동 구분에서. 아니 무슨 위나라 군대가 낙동강까지 갑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대성동 고분군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약하면 한국어의 기본 구조는 3세기 전반에 요령성, 지금의 요령성이 요하유역에서 이주원 대방인들에게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 그 녹화도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한강유역 그룹이 한국사 표준을 만들게 됐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